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한입보감의 배한호입니다. 오늘은 가을철 날씨가 살짝 이렇게 추워지게 되는데 이럴 때 조금 먹을 수 있는 따끈한 이 한방차에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쌍화차입니다. 이 쌍화할 때, 쌍화차 또는 쌍화탕 할 때 이 화자는 화할 화자. 근데 이 화할 화자를 잘 보시게 되면 화할 화자가 앞쪽에 있는 게 쌀을 뜻하는 거고 그 옆에가 입구자가 있거든요. 화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보게 되면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입에 밥이 들어가니까 막 짜증이 났다가 막 화가 났다가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입에 밥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화해지는 거죠. 그럴 때 쓰는 이 자가 화자고, 쌍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이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쪽 저쪽. 그래서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이를테면 안도 좋고 박도 좋다. 이렇게 할 때 양쪽으로 뭔가 화목하고 좋은 것. 그래서 쌍화라고 하는 이름이 특별히 붙어 있는,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신기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 탕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문헌에 보게 되면 이제 화제 국방이라고 하는 책에 이 쌍화탕, 이 쌍화차는 뼈마디가 마르고 초췌해지고 팔다리가 나른하고 또 우리가 기침하게 되면서 목이 건조하고 좀 움직이다 보면 숨이 차고 막 기가 딸린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안색도 누렇게 떴다. 그럴 때 이제 쌍화차를 쓴다, 쌍화탕을 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감기가 드는 그 감기가 든 상태가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기로 인해서 다양하게 이제 병이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요 얘기는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쌍화차가 소화기에 되게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중기, 몸 가운데에 있는 기운을 돋궈주면서 위를 편안하게 만들고 또 위가 편안해지니까 또 정신이 좋아지고 또 잘 드시면서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책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인체에 유익한 게 바로 이 쌍화차가 되는 거죠. 차와 탕은 이 명칭 자체가 다르듯이 조금 다른 겁니다. 쌍화차는 엄밀히 말해서 식품이고 쌍화탕은 의약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성적으로 볼 때는 좀 진하게 차이, 그러니까 용량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처방을 해드리는 이 쌍화는 주로 쌍화탕을 의미하는 것이고, 뭐 카페라든지 상점 또 온라인에서 주문이 가능한 것은 그 액상 차류 또는 식품인 쌍화차가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피곤할 때 쌍화차를 먹을까, 뭐 감기 걸렸을 때 먹을까 실제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감기에 걸렸을 때 드셔도 좋고 피곤할 때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만성 피로가 반복이 될 때 만성 피로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으로 가기 직전에 이 쌍화차를 드시면 좋고요. 감기도 마찬가지로 감기 시기 전후로 해서 드시면 좋은데,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만성 피로로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감기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피곤하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쌍화차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감기일 때 쌍화차를 드시는 건 이 쌍화차 이 음용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감기 그러면 감기가 생기기 전에 몸이 뭔가 조금 노곤하고 몸이 뭔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요거 하루 이틀 잘못 보냈다가 오늘 약간 몸이 안 좋은데 내일 자고 나면 감기가 걸릴 것 같다. 그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이 쌍화차가 딱 맞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감기의 증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쌍화차를 드시는 게 쌍화차의 골든타임인 거죠. 또 한 가지가 감기가 끝나고 나면 뭐 3일에서 또는 일주일 정도 감기 증상이 사라지고 나면 감기 증상은 사라졌지만 몸이 굉장히 고나죠. 되게 피곤하고 감기 전에 비해서 좀 뭐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고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이 쌍화차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쌍화차 드시는 건 아무 때나 드셔도 좋은데 감기일 때 쌍화차를 드시는 건 꼭 감기 증상이 있을 때를 제외한 전후에 드시는 게 쌍화차의 골든타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기 증상이 극심할 때는 뭐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고 뭐 기침도 나고 할 때 요 감기 초기 2, 3일에 특별히 동반하는 게 발열, 열 증상이거든요. 근데 쌍화차의 특징은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을 발생. 그래서 감기 초기에 증상이 심할 때 안 그래도 내 몸에 열이 나는데 쌍화차까지 먹게 되면 열에 열을 또 주게 되니까 약간 몸이 더 고나게 되겠죠. 그래서 감기 증상이 심한 2, 3일에는 이를테면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셀프로 뭐 타이레놀을 드신다거나 또는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또는 이비인후과,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내과에 가서 항생제를 복용하시거나 해열진통제를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짧게는 한 2, 3일에서 길면 뭐 4, 5일에서 7일까지는 쌍화차를 드시지 마시고 나머지 시기에 쌍화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감기 시기 때는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을 빼줘야 되는데 쌍화차는 열을 더하게 돼서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런데 또 이게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기에 걸리시게 되면 2, 3일, 3, 4일 열이 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감기에 걸리게 되면 내내 오한이 나고 몸이 추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반대로 몸이 더운 게 아니라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몸이 약간 춥다고 느낄 때는 또 쌍화차를 드셔도 됩니다. 그때는 몸의 체온을 높여주게 되면 오한도 조금 적게 만들고 추위도 가시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감기 전후로 일반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 감기일 때는 안 드시는 게 좋지만 유일하게 드실 수 있는 게 내 몸이 차다고 느낄 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10년도 정도부터 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한약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뭐 질이 떨어지는 건 퇴출하고 질이 좋은 것만 유통시키기 때문에 개인에 의해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일종의 한약재를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자꾸 신토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계적으로 한국산 한약과 전통 원료가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산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모든 건 원산지가 있습니다. 오리지널이. 그래서 특히 이제 전통 원료, 전통 약재, 한약, 특히 쌍화차 재료 같은 경우에도 그 기원과 원산지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겁니다. 감초의 원산지는 중국이거든요. 뭐 이를테면,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써야 되지 꼭 국산이다 이런 걸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그 보고 자료 중에 하나가 2021년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여기에서 항피로 효과라든지 이 면역계 활성 효과가 있는 쌍화탕, 이 원재료로 이 한약재에 대한 어떤 품질, 뭐 안전성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한 건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 약재인 작약, 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비교 분석한 결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표물질 함량이 시중에 나와 있는 쌍화탕, 쌍화차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준 이상을 나타내서 품질이 우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중금속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또는 뭐 잔류농약, 뭐 곰팡이 독소 이런 게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런 것들도 기준치 이내로 검토된 걸로 이미 정리가 된 거니까요. 또 쌍화차, 쌍화탕 안심하고 또 음용이나 복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쌍화차가 여기 앞에 지금 쌍화차가 나와 있는데요. 쌍화차 셀코 TV에서 인기리에 나가고 있죠. 자, 여기 쌍화차. 이 쌍화차는 이렇게 지금 식어 있는 건데, 식어 있어도 그 고유의 달짝하면서도 향긋한 이 균형 잡힌 말 그대로 음양의 조화가 갖추어져 있는 그 향이 나는 거죠. 좋다. 잘 만들었다. 자, 이렇게 환절기 건강도 되찾고 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쌍화차 한 잔 어떠신가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우리가 다양한 또 차를 찾게 되는 건데요. 사실 저도 이제 서울 인사동에 자주 가게 되는데 어디 지역에 가더라도 카페, 찻집에 가게 되면서 저도 이 차를 또 한 잔씩 꼭 마십니다. 무슨 차냐? 바로 대추차입니다. 이 대추차의 가장 중요한 효능 그러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뭐 불면증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불면증은 우울증의 초기 증상입니다.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시작이 될 때 잠을 못 자는 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불면증 관리가 잘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큰 병인 이제 중증 우울증으로 갈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 단계에서 이 불면증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 전통적으로 불면증에 우리가 아주 좋은 약재로 많이들 처방하고 추천을 하는 게 우황청심원입니다. 우황청심원. 우황청심원 그러면 다들 불안, 초조, 긴장할 때 시험 보는 전날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우황청심원이 뇌랑 마음을 다스리는 약인 거죠.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황청심원이 불면증, 불안, 긴장, 초조에 효가 나는 그 우황청심원의 구성 성분 중에서 효능을 발휘하는 측면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황청심원에 대추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대추가. 우황청심원은 만드는 과정에서 흔히 전통적으로 한자라고 그래서 우황청심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추가 평균 몇 알이 들어가냐면 20알 정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황청심원을 이렇게 이제 알맹이처럼 만들려면 이를테면 알맹이처럼 만들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대추 육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황청심원이 불면증의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대추가 이제 한 몫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실제로 강의하러 많이 다니다 보면 청강하시는 여성분들의 거의 반 이상이 불면증이다. 불면증 있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그러면 청강생 분들의 거의 반 정도가 손을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불면의 밤이 있을 때 뭐 우황청심원을 굳이 안 드시더라도 대추만 이용을 해도 이 불면증에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추라고 하는 것은 대추 자체도 약간 따뜻한 성질입니다. 더운 성질은 아니고 한약적으로 따뜻한 거랑 더운 것이 좀 다른데 몸을 살짝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몸이 찬 분들이 많죠. 손발이 차다, 아랫배가 차다. 그러면서 뭐 생리통이 있거나 또는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된다. 산부인과에서 검사상 정상이지만 임신이 안 되는 그런 분들한테 또 이 대추차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독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동물성 재료들의 어떤 특징이 기름기가 많이 뜨다 보니까 그 기름기가 이제 대추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대추가 기름기 동물성 지방을 끈적끈적하게 주변에 이제 먹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먹지 말고 이제 버리자라고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그 안에 대추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계탕이라든지 하다 보면 재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특히 이제 한방 삼계탕 그러면 거기에 요즘 뭐 엄나무를 비롯해서 뭐 오가피를 비롯해서 황기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제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약재들이 조화롭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 대추를 쓰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수용성으로 우러난 이후에는 기름기가 묻어 있으니까 굳이 필요 없어서 뭐 이제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팁은 이제 대추를 이용을 하실 때 대추는 넣고 싶은데 대추 단맛 때문에 당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 대추를 가지고 뭔가 재료를 이용해서 쓰실 때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껍질을 자르지 않고 마른 대추를 통으로 쓰시게 되면 이제 간접적으로 단맛이 우러나와서 혈당은 적게 올리면서 우리가 단맛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그 마른 대추를 쓰실 때 이제 그 칼집을 낸 상태로 쓰시거나 약간 잘라 쓰시게 되면 안쪽에서 과육이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맛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대추차가 나와 있는데요.
요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 대추차가 아주 이게 은근하게 묵직하게 이렇게 나오죠. 요 대추차 요걸 가지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유, 지대로다. 대추차는 이렇게 먹었을 때 약간의 진한 건더기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건더기가 적당한 식이섬유랑 양질의 약간 씹히는 맛처럼 이렇게 들어오면서 좀 속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날씨가 이렇게 점점 쌀쌀해질 때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대추 본연의 깊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 대추차, 뭐 커피도 좋지만 또 커피 대용으로 이 대추차 한 잔씩 드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